자, 오늘 이제 양적 관계 좀 어려운 문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46페이지에 있는 7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대표제로 7번. 참고로 요즘에 수능에서는 잘 나오는 이제 유형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내신에서는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체 A랑 B가 반응하여 C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한번 읽어 볼게요. A가 들어가 있는 실린더에 이렇게 A가 들어가 있대요. 근데 여기다가 누구를 집어넣으면서 B를 집어넣으면서 그 B의 부피가 얼마일 때 전체 부피는 얼마가 됐겠냐를 한번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라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어떤 추세가 될지. 단 여기서 계수 A가 C보다는 크다라고 나와 있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천천히 한번 볼까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가정합시다. 만약에 여기에 A 기체가 A 리터만큼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내가 B 기체를 몇 리터 넣었냐면요. B 리터만큼 넣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C라고 하는 기체가 만들어질 텐데, 자, 얼마만큼 만들어졌을까가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 당연하게도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잖아. 화학 반응식에서의 계수비는요, 반응하는 물질의 몰비랑도 동일하다 했죠. 얘가 A몰 반응하면 B몰 반응하고 C몰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기체잖아. 전부 다 기체일 때는요, 몰비랑 모두 동일하다, 부피비도 동일한다고 했죠. 얘가 A 리터만큼 반응할 때 얘는 B 리터만큼 반응해서 얘가 C 리터만큼 만들어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A 리터랑 B 리터랑 딱 넣었으니까 얘는 정확하게 C 리터만큼 만들어지고요. A 남아있지 않고 B 남아있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참고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요. 반응물도 남아있지 않고 생성물도 남아있지 않고 딱 화학 반응에 필요한 만큼의 반응물이 전부 다 반응한 이런 지점을요. 우리가 당량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반응물과 반응물이 남아있지 않은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를 당량점. 우리가 유식한 말로는요. 화학 양론적으로 딱 필요한 만큼 반응한 지점을 당량점이라고 하는데 말이 어렵잖아. 간단하게 반응물 남아있지 않는 지점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Y축 뭐라고요? Y축이 전체 기체의 부피를 말하는 거고, X축은요 내가 넣어주고 있는 B의 부피를 말하는 건데, 처음에 B를 넣지 않았을 때 A 얼마가 들어가 있다? A 리터만큼 들어가 있었죠? 근데 내가 B를 얼마 넣었을 때 B 리터만큼 집어넣었을 때 얘네들이 다 반응해서 얼마가 되었다? 이제 C 리터가 된 거죠. 그렇죠? 요렇게 바뀐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생각해봐. 이제 반응이 끝났어. 근데 내가 여기다가 B 기체를요 1리터만큼 집어넣었어. 자, 그러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더 이상 반응할 A가 안 남아있잖아. 그럼 B를 1리터만큼 집어넣으면 당연히 부피는요 넣어준 만큼 증가하는 거 아니니? 그쵸? B를 1리터 집어넣었으면 1리터만큼 증가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요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그냥 간단하게 1리터 집어넣을 때마다 1리터씩 증가하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요 중간에 꺾여 있는 요 지점 있죠? 여기는요, 우리가 당량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화반응 있죠? 통합과학에서 중화반응 배웠잖아. 중화반응의 당량점을 중화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과 염기가 모두 반응해서 이제 산도 염기도 남아있지 않는 지점, 당량점, 중화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 A랑 B랑 반응하는데 둘 다 남아있지 않은 지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겁니다. 당량점을 기준으로요.
이 좌우의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면은요, 뭘 알 수가 있냐? 계수를 대략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뭔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좌우 기울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좌측 기울기부터 먼저 봅시다. 기울기 어떻게 구하죠? 수학에서 말하는 기울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x 얼마큼 증가할 때, b만큼 증가할 때요. y가 a에서 c로 감소했죠. 나중 값에서 처음 값 빼면은 c-a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좌측 기울기, 당량점 이전 기울기는요, b분의 c-a가 되고요. 당연히 우측의 기울기는요, 아니 1만큼 증가할 때 1만큼 올라갔잖아. 그렇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1이겠죠.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기울기의 b 있죠? 기울기의 b가 몇 대 몇이 되냐면은요, c-a 대 b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의 b를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다? 계수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렇죠? 근데 이 c-a 대 b를요, 그냥 외우지 말고, 무식하게 외우지 말고, 여기서 c는 뭐예요? 생성물 계수. 그리고 a는 뭐야? 실린더 속에 들어가 있는 기체 계수. 그리고 B는 뭘 의미하는 거야? 내가 넣어주는 물질, 첨가물의 계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거나 집어넣지 말고요. 해당되는 값을 집어넣어야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문제에서 B 기체가 들어가 있을 때 A 기체를 집어넣으면서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요.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대. 그러면은요. 이때도요. C-A 대 B라고 하지 말고, 그렇죠? 누구의 계수? 생성물의 계수. 마이너스. 실린더 속에 들어가 있는 기체의 계수 하면은 B의 계수를 써야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첨가물의 계수. A의 계수. 이렇게 적어야지. 그치? 그래서 무식하게 외우지 마세요. 왜 저런지를 보고 생각을 하라고 했죠? 예. 자, 근데 왜 선생님 처음부터 왜 하필이면은 A 리터만큼 있다라고 가정을 하셨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이게 A 리터든 A 플러스 1리터든 2A 리터든 상관이 없어요. 왜? 얘네들을 그냥 위로 평행 이동시키기만 하면 돼요. 생각해봐. 얘를 위로 올리든 아래로 내리든 어차피 평행 이동만 시키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은요. 저 기울기 값이 바뀌겠니? 기울기 값이 안 바뀌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처음에 편리하게 A 리터라고 잡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오른쪽 있죠. 오른쪽. 이게 B의 부피가 아니라 만약에 B의 질량으로 쓴다면은요. 자,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처음에 3리터 그리고 2리터 B의 부피 예를 들어서 22.4리터만큼 넣었다고 쳐? 그 다음에 44.8리터만큼 넣었을 때 다시 이렇게 따로 칩시다. 대충. 예. 자, 그럼 생각을 해보쇼. 그쵸? 예. 자, 지금 여기의 기울기랑 여기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대1이죠. 이쪽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1대1. B를 따지면. 그쵸? 22.4, 1리터. 22.4, 1리터. 그렇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를요. 생각해봐. 만약에 이게 1몰이잖아. 2몰이잖아. 만약에 B의 분자량 있죠. B의 분자량을 만약에 2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2g일 거 아니야. 얘는 4g이고. 그렇죠? 야, 그러면은 어차피 이거 2g 1. 2g 1. 어차피 뭐해? B는 똑같죠. 뭐 물론 기울기 값, 기울기의 절대적인 값 자체는 변할지라도요. 그 B는 여전히 뭐예요? 동일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X축은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B의 부피가 들어가 있든 B의 질량이 들어가 있든 B의 몰이 들어가 있든 어차피 상관이 있다 없다라는 거야. 왜? 아니 어차피 얘가 2배가 되면 얘도 2배가 되고 얘도 2배가 되는 비례 관계니까. 그렇죠? B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B의 질량으로 나와 있든 B의 부피로 나와 있든 상관없이 그냥 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적용해가지고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46페이지에 있는 밑에 있는 8번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8번에 다음은 기체 A랑 B의 반응에 대한 자료랑 실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화학 반응식 같은 경우는 A 기체랑 B 기체랑 반응해서 C 기체가 되는 반응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T-C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요 40L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B의 분자량, 몰질량 말하는 거죠. B의 분자량이 X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밑에 실험 과정 보시면요. A가 Y리터만큼 들어가 있는 실린더에 B의 질량을 달리하여 놓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넣어준 B의 질량에 따른 전체 기체의 부피 그래프가 다음과 같았다 라고 나와 있을 때 그 밑에 있는 얘네들 계산해 보라는 소리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조금 그래프 좀 한번 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자, 3W, 4W, 5W, 6W, 7W, 8W 나와 있고 5W가 당량점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대강 나와 있네요. 자, 여기가 26L. Y축은 전체 기체의 부피. X축은 넣어주고 있는 B의 질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일단 개수부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개수는요, 기울기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반응, 당량점 이전의 기울기 있죠? 이거랑 당량점 이후의 기울기, 얘를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하면 돼? 얘는 세 칸만큼 옆으로 갈 때 한 칸만큼 올라갔고, 얘는 한 칸만큼 옆으로 갈 때 한 칸만큼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기울기 B가 몇 대 몇이니? 마이너스 1분의 1 대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대 1이죠. 마이너스 3대 1.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당량점 이전과 이후에 기울기 B가 3대 1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 기울기 B가 뭐하다고요? 이거라고요. 생성물의 개수 2 마이너스 반응물의 개수 A 대 첨가물의 개수 1 이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네, 마이너스 3분의 1. 2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 나와야 되잖아. 그럼 따라가지고 A는 얼마가 나와야 된다? 5가 나와야 된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개수를요, 이렇게 기울기로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번에 A는 구했는데 밑에 있는 X가 KW일 때 K값 구하시고요. Y값 계산해 보라는 소리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될까? 당연하게도요,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요, 그래프에 좌표를 쓸 줄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쓸만한 좌표는요, 총 세 가지가 있잖아. 첫 번째, 여기. 선생님, 여기는 Y좌표가 없는데요. 물론 Y좌표는 없지. 얼마인지 모르지. 하지만 여기가 뭐야? 당량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반응물과 생성물이 남아있지 않은 지점을 말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P, 당량점을 Q, 이 점을 R이라고 쓰면요. PQR 중에서요, 두 점만 쓰면은요, 밑에 있는 이제 X값이랑 Y값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출발해 볼까요? 우리가 P점부터 먼저 볼까요? 자, P점에서 우리가 A, B, C가 각각 반응 전에 몇 몰씩 들어가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자고. 지금 이거 문제가 뭐였어? A가 Y리터만큼 들어가 있는 실린더라고 했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1몰이 40L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반응 전에 A는 얼마만큼 있었다? 40분의 Y몰만큼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요. 자, B 같은 경우는 P점에서 얼마 썼어요? 4W만큼 넣었죠? 근데 질량을요, 뭘로 고치고 싶으면은 뭐 해야 돼요? 분자량으로 나눠줘야 되잖아. 즉, B는요, X분의 4W 몰만큼 들어가 있다라는 소리죠. 자, 그리고 반응을 합니다. 자, 반응하는 몰비는요, 개수비랑 동일하죠. 몇 대 몇 대 몇? 5대 1대 2로 반응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생각해봐. 이 P점이라고 하는 곳은요, B를 넣어주면서 점점 A가 감소하다가 여기서 A를 다 써버린 거잖아. 즉, 아직까지는 여기는 A가 남아있다. A가 남아있다라는 말은 누가 한 개 반응물이다? B가 한 개 반응물이다 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B가 X분의 4W, 즉 전부 다 반응을 할 때 A는요, 그거의 몇 배만큼? 5배만큼 반응하겠죠. 5대1 반응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요, X분의 20W만큼 반응했을 거고요. C는 얘의 2배, X분의 8W만큼 생성됐겠죠. 그래서 반응 후에 결과적으로 얘는요, 40분의 Y 마이너스 X분의 20W만큼 남아있고요. 얘는 X분의 8W만큼 남아있는데, 지금 P점에서 전체 기체의 부피가 26L라고 나와 있잖아. 그렇죠? 그럼 이걸 뭘로 고쳐야죠. 그렇죠? 예, 기체 1몰은 40L니까 26L면요. 40분의 26몰이죠. 그러면은 20분의 13몰만큼의 기체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합쳐서.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요. 20분의 13이라고 식 세우면 되죠. 그러면은 40분의 Y 두 개 더하면요. X분의 12W가 20분의 13이다 라고 식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근데 우리가 이것만으로는 당연히 문제를 풀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점 하나를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분석하면 되냐? Q점을 분석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Q점 같은 경우는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기 당량점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반응 전에 A 얼마 있었다? 똑같이 40분의 Y몰만큼 있었죠. 자, B를 얼마 넣었어요? 5W만큼 넣었죠? 이만큼 집어넣은 거죠. 그렇죠? 근데 당연히 얘네들 전부 다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 대 몇 대 몇으로 5대 1대 2로요. 즉, 얘도 전부 다 사라지고요. 얘도 전부 다 사라지는데 그 반응하는 몰비가 이게 몇 대 몇이라고요? 이게 5대 1이잖아. 그렇죠? 이 개수비가 몰비잖아. 반응하는 몰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다시 식으로 옮기면 어떻게 적을 수 있죠? 이렇게 적을 수 있죠. 40분의 Y 대 X분의 5W는 5대 1입니다. 라고 식사할 수 있잖아. 자, 깔끔하게 정리. X분의 25W는요. 40분의 Y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40분의 Y가 X분의 25W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대신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X분의 13W가 20분의 13이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X가 얼마 나온다? 20W 나오죠. 그래서 X를 KW라고 했을 때 K값은 20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Y만 구하면 가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X에다가 20W 박으면 되죠. 다시. X에다가 20W 다시 갖다 박아버리시면은요. 어떻게 돼? 20분의 25? 20분의 25? 5, 4, 25, 5, 25. 4분의 5가 40분의 Y가 되니까 따라서 Y는 50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X값, Y값, A값 다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양적 관계의 어려운 문제들은요, 보통 이런 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몇 가지 예시만 조금만 더 풀어드리고요.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당신들도 풀어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몇 가지만 한번 골라서 조금 더 풀어봅시다. 자, 55페이지 있죠. 교재 55페이지에 있는 우리 43번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43번.
자, 다음은 기체 A랑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표는요, 반응 전후의 기체에 대한 자료이며 A의 분자량은 2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표 좀 한번 작성해 볼까요? 자, 반응 전에 A의 질량과 B의 질량, 얘가 0.4, 22.8g만큼 반응시켰대요. 실험 1에서. 그랬더니 반응 후에 A의 질량 그리고 B의 질량 그리고 전체 기체의 부피가 나와 있는데, 자, 실험 1 같은 경우는 얘가 0, 얘가 X, 얘가 8L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험 2 같은 경우는요, 얘를 0.8만큼 넣었고요. 얘를 7.6만큼 넣었고요. 얘가 Y만큼 남아있고, B가 다 사라졌고, 얘가 6L만큼 만들어졌대요. 예. 이때 밑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 해결해보라 라는 소리죠. 그쵸? 예. 자, 그리고 A의 분자량 나와 있죠. A의 분자량이 2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거를 봐야 돼.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 첫 번째, 이 반응식 있지, 이 반응식. 이 반응식을 보고 뭐 느낌 안 오니? 저 반응식은 굉장히 특이한 반응식이야. 다른 반응식과 달라. 뭐가 다른데요? 그냥 똑같은 반응식이지. 아니지. 뭐가 달라? 얘 1몰과 얘 1몰이 반응하면 얘 2몰이 만들어지잖아. 그죠? 그럼 사라진 거 2몰, 생성된 거 2몰이잖아. 그러면은 기체의 양의 변화가 없죠. 여기서 말하는 양은 몰을 말하는 겁니다. 반응 전과 후에 기체의 양, 이 몰의 변화가 없다고. 그럼 얘가 일정하다라는 말은 뭐도 일정하는 소리야? 부피도 일정하다는 소리 아니겠니? 그죠? 반응 전에 8L면 반응 후에도 8L라고. 근데 이 전체 기체의 부피는 뭐랑 비례한다? 그 전체 기체의 양에 비례하는 값이잖아. 그렇죠? 즉 반응 전에 8몰이었으면 반응 후에도 8몰. 반응 전에 6몰이었으면 반응 후에도 6몰. 이런 소리잖아. 즉 반응 전에 몇 대 몇의 몰비로 있었다? 8대 6의 몰비로 있었다 이런 말이야. 반응 전에도. 그럼 생각해봐. 이 0.4g 있죠? 얘를요, 우리가 뭐라 할 거냐면요, 미지수 A 쓰면 되겠죠? A몰이라고 하죠. A몰. 그럼 얘는요, 몇 몰? B몰이 되겠죠? 그쵸? 예. 아, 뭐야. 멍청한 소리가 있어. 왜 B몰이야? 2A몰이지. 그쵸? 이해하시죠? 몇 몰인지 모르잖아? 아, 알 수 있지. 아, 또 멍청한 짓 하고 있어. 나와 있잖아. 분자량이 나와 있잖아. 이거 써야지. 분자량으로 나누잖아? 그럼 0.2몰만큼 들어가 있겠죠. 얘는 0.4몰만큼 들어가 있겠죠. 그쵸? 예. 근데 얘를 모르잖아. 얘를 모르니까 7.6g을 N몰이라고 두자고. 예. 그러면은 3배잖아. 그쵸? 3N몰만큼 들어가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예. 자, 그럼 끝났지? 자, 실험 1 같은 경우는요, 다 합쳐서 0.2 플러스 3N몰이죠? 그죠? 실험 2 같은 경우는 반응 전에 0.4 플러스 N몰이죠? 근데 반응 전에 이만큼 있으면 반응 후에도 이만큼 있잖아. 근데 그 반응 후에 몰비가 몇 대 몇이야? 8대 6이잖아. 라고 식수하면 끝이지. 그러면은 전개합시다. 3.2 플러스 8N은 괜히 8대 6이라고 했네. 4대 3을 하면 되는데 그냥 하자 그냥. 예. 그러면은 1.2 플러스 18N 나오니? 예. 자, 그러면은 넘기면은 10N이 2 나오니? 예. 그래서 N은 0.2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0.2몰이고요. 얘가 0.6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뭐 구하래? 자, 기억 X 구하라고 했죠. 예.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요
실험 1 같은 경우는 A랑 B랑 얼마씩 반응시켰어? 0.2몰, 0.6몰만큼 반응시켰잖아. 자, 그러면 1대1로 반응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B가 얼마 남아있어요? 0.4몰만큼 남아있죠. 근데 B 0.2몰의 질량이 얼마이므로? 7.6g이므로 0.3몰의 질량은 얼마겠다? 7.6의 2배가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얼마니? 15.2인가? 예, 그래서 X는 15.2가 되겠네요. 됐죠? 예, 그래서 기억 틀린 말이고요. 자, 니은 C의 분자량이 36.5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B의 분자량부터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의 분자량을 구하고 싶어요. B 1몰의 질량을 구하면 되죠. 그러면은 B가 얼마 있을 때 0.2몰, 즉 0.2몰이면 5분의 1몰이죠. 5분의 1몰의 질량이 7.6g이잖아. 그럼 B 1몰의 질량은 곱하기 5 하면 되잖아. 이거 5 곱하면 얼마니? 5, 7에 30, 5, 6에 30, 38이니? 그래서 B의 분자량이 38이죠. 자, 근데 C의 분자량은 어떻게 구하니? 우리가 이런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자, A, B, C의 분자량 B. A의 분자량 2, B의 분자량 38, C의 분자량 뭔지 모르니까 스몰 c라고 둡시다. 근데 얘네들의 개수비는 반응하는 몰비랑 동일하잖아. 몰비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1대 2죠. 근데 뭐 떠오르지 않니? 분자량 B랑 몰비가 나와 있으면요. 두 개 곱하면 질량 B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질량 B가 얼마야? 2대 38대 2C잖아. 근데 질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반응 전의 총 질량과 반응 후의 총 질량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C가 얼마가 나온다? 2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C의 분자량은 36.5가 아니라 20이라고 쳐야겠네요. 예. 그러면은 뭐 기억 니은 틀렸으니까 정답은 3번밖에 안 되겠죠. 예. 근데 디귿 마무리합시다. 실험 2에서 A를 모두 반응시키는데 추가로 B가 몇 g만큼 더 필요하겠니? 라고 물어봤잖아. 그럼 생각해봐. 지금 A가 얼마 있어요? 0.3몰 있잖아. 그럼 얘를 전부 다 반응시키려면 B가 얼마 필요해? 0.3몰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A 0.3몰이다. 얘 전부 다 반응시키려면 B가 0.3몰 필요하다. 근데 이미 얼마가 있어? 0.2몰 있죠. 그럼 추가로 얼마만큼 더 넣어주면 돼? 0.2몰만큼 더 추가하면 되죠. 그럼 얼마 추가하면 돼? 7.6g만큼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3번 우리가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 정도면은요,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만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57페이지, 57페이지에 있는 52번 한번 볼까요? 52번. 그거까지만 하고 나머지들은 당신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알죠? 어차피 어려운 문제 선생님이 다 풀어주는 거 해설 들어봤자 아무 짝에도 설명 안 됩니다. 스스로 고민할수록요 그만큼 머리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러면서 실력이 느는 거지. 백날 첫날 선생님이 해설하는 거 들어봤자 쓸모 없습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스스로. 자, 다음은 A랑 B가 반응해서 C랑 D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표는 실린더에 A 기체를요, Xg만큼 놓고요, B 기체의 부피를 달리하여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전과 후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 좀 한번 해볼까요? 자, 반응 전에 자, A의 부피 그리고 B의 부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 후에는요, 뭐가 나와 있냐면요, C의 양분의 전체 기체의 양이 나와 있죠. 자, 근데 자, 실험 1 같은 경우는요, 얘 X, 얘 4리터만큼 반응시켰더니 이 값이 4가 나왔고요.
자, 실험 2 같은 경우는 얘가 X, 얘가 9만큼 반응시켰더니 얘가 똑같이 4만큼 나왔을 때, 자, B분의 X 계산하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가 말했죠. 어려운 문제들은 왜 어렵다라고 했냐면요. 한 개 반응물을 안 줍니다. 예, 근데 이것도 얘기했죠. 눈치상. 자, 실험 1과 실험 2에서 미지수가 한 개, 두 개가 전부 다 해결되려면요. 방정식이 두 개가 나와야 되고요. 그 두 개의 방정식은요. 서로 다른 한 개의 반응물을 갖는 방정식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죠. 추가적인 조건이 없는 이상은. 그렇죠? 그래서 이 실험 1 같은 경우는요. B를요. 4리터 조금 넣어줬잖아. 얘가 한 개의 반응물이 될 것이고요. 반대로 실험 2에서는 B를 왕창 넣어줬죠. 그럼 이때는 A가 한 개 반응물이 될 확률이 가장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그리고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뭐랑 비례해? 몰이랑 비례하죠? 이거랑 비례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리터를 그냥 X몰만큼 들어가 있다고 칠게요. 예. 4리터면 3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A, B, C, D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반응 전. 자, A 얼마 있어요? X몰, B가 얼마 있어요? 4몰만큼 있습니다. 자, 반응하는데, 자, B를 한 개 반응물이라고 내가 가정했잖아. 그러니까 B가 전부 다 사라지겠죠? 3몰만큼. 그쵸? 근데 몇 대 몇 대 몇 반응이죠? 지금 개수비가 2대 B 대 1대 2 반응이죠. 그쵸? 예, 그러면 이거 B로 나누면은요. B분의 2대 1대 B분의 1대 B분의 2 반응이죠. 그쵸? 예. 그러니까 얘가 4몰만큼 반응했으면 얘는 B분의 8몰만큼 반응했고요. 얘는 B분의 3몰만큼 생성됐고요. 얘는 B분의 8몰만큼 생성됐겠죠. 그쵸?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반응 후에 얘가 X-B분의 8만큼, 얘는 B분의 4만큼, 얘는 B분의 8만큼 생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확인하세요. 전부 다 기체인지. 전부 다 기체 맞죠? 자, C의 양 얼마? B분의 4. 분의 전체 기체의 양. 얘도 기체, 얘도 기체죠. 싸그리 다 더하세요. 그러면은 X 플러스 B분의 4가 나오죠. 가 얼마가 나야 된다? 4가 나야 되잖아. 그러면은 X 플러스 B분의 4 옆으로 이항시키면은요. B분의 16 나오고요. 따라서 X는 얼마 나온다? B분의 12가 나오겠죠. 그래서 X는 B분의 12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다 B분의 12 대입하시면은 뭐 양수 나오면서 문제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예. 만약에 내가 이 실험을요. A를 한 개 반응물로 했잖아? 그러면 음수가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눈치죠. 예. 자, A, B, C, D 마찬가지로 실험 2에서 자, 반응하기 전에 얘가 X9만큼 들어가 있고요. 근데 어차피 X 구했으니까 이거 B분의 12로 집어넣읍시다. X가 B분의 12로 구해놨잖아. 자, 반응하는데 이번에는 내가 누구를 한 개 반응물, A를 한 개 반응물로 가정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럼 얘가 B분의 12만큼 반응하면은요. 얘는요. 6몰만큼 반응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얘가 B분의 6몰만큼 생성될 거고요. 얘는 B분의 12몰만큼 생성되겠죠. 그렇죠? 이거 대 이거니까. 예. 자, 그러면은 반응이 끝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얘는 다 사라지고 얘는 3몰만큼 남고 얘는 6분의 B몰, 얘는 6분의 12몰만큼 남아있겠죠. 그렇죠? 역시 내가 얘를 B라고 한 개 반응물로 설정했으면 얘가 음수가 나왔겠죠. 말이 안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실험 2에서 똑같은 식을 세우시면 되겠죠. 예, C의 양 B분의 6분의 전체 기체 싸그리 다 더하면 되겠죠. 3 플러스 B분의 18 하시면요. 이게 얼마가 나야 되고 이게 4가 나와야 되고요. 자, 3 플러스 B분의 18은요. B분의 24가 나와야 되고 이항시키면은 3은 B분의 6 나오니 따라서 B는 2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하라는 게 뭐야? B분의 X 구하래. 예. B, 2.
x 집어넣으면은 6 나오니. 예. 그래서 b분의 x 하면은 정답이 3이 나오겠죠.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어떻게 푸는지 보여? 예. 그냥 다 모든 문제가 다 이런 식이야. 그렇죠? 예. 나와 있는 힌트 잘 보시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계 반응물이 누구일지를 판단한 다음에 판단이 안 돼? 그럼 해봐야지. 경우의 수로 나눠서 해봐야지. 물론 이렇게 쉬운 경우도 있는 거고요. 한계 반응물이 누군지 잘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근데 그런 경우는요. 한계 반응물이 누굴까? 물론 그거를 고민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 태도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시험장 가잖아? 너무 고민을요. 오랫동안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해보는 게 빠를 수도 있어. 이거 한계 반응물로 먼저 해볼까? 음수 나오네? 안 되네? 이러고서 넘어가야 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말이야. 결과적으로. 그거 어떻게 다 추론하고 있니? 추론하기 어려운 자료들도 많이 나온다는 소리야.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해봐야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역시. 누적되다 보니까요. 양적 관계 문제만 76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뒤에서 공부 다 하게 되겠죠. 그렇죠? 일단 방학 중에는요. 쉬운 문제나 아니면 중간 정도의 문제 위주로 일단 먼저 정리를 해 주시고요. 학기 중 가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좀 풀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요. 나는 좀 1등급을 좀 받고 싶다. 그럼 방학부터 어려운 문제 계속 풀어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다 풀 수는 없고 하루에 한 문제 정도 고민하는 것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양적 관계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그렇죠? 뒤에서 나머지 문제 있죠. 우리 숙제들. 숙제 해설은요. 제가 따로 찍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적 관계 개념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